맞춰진 동작이 되고 그것을 아이들이 조금씩 느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유리드믹스였다는 얘기를 했고, 이게 뭐 말하자면 달크루즈의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요. 코다이 같은 경우는 워낙 코다이가 헝가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 워낙 유럽에서는 음악적인 약소국이죠. 헝가리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하다못해 영국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코다이는 항상 마치 우리가 왜 서양 음악을 이렇게 배워야 돼, 국악도 배워야지 너무 팽배해서 서양 음악이 그런 것처럼 왜 꼭 독일식의 음악만 예술 음악이야. 우리 음악도 있는데 그래서 코다이는 자기 나라의 그런 민요나 민속 음악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래서 모국어를 배우듯이 음악도 그렇게 배워야 한다. 글을 읽고 쓰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음악은 자기 나라의 음악을 읽고 쓰는지를 못하는가? 그러니까 왜 독일에 우리가 소위 많이 듣는 베토벤 이런 음악을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코다이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읽고 쓰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니까 노래 부르는 게 가장 편한 거죠. 노래를 부를 때 궁극적으로 코다이는 결국 자기나라 민요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글이란다. 음악을 제대로 읽고 쓸 줄 아는 자기 나라의 음악을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읽고 쓰는 걸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치 국어 배울 때 가나다 배우고 ABC 배우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쉽게 배울까? 뭐 이런 뭐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관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음표를 쉽게 배울까? 개명을 쉽게 배울까? 우린 지금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어릴 때 이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코다이식의 수업이 마치 어떻게 보면은 다시 또 익혀야 되는 개념이 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학부 애들한테 코다이 얘기를 했더니 사분음표를 타라고 읽어. 사분음표가 더 편한데 뭘 또 타라고 또 기억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손동작, 이동도법으로 손가락 기호하니까 솔이 이건지 미가 이건지 이게 더 헷갈려요. 솔미 뭐 솔이 더 두 칸 위에 있고 다 아는데 뭐 그런 식이에요. 그거는 커서 배워서 그렇지 코다이가 말한 거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 기읍이야 이거 니은이야 저 다 아는데 이런 거와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배우는 거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할 때는 저렇게 해볼 수도 있겠구나. 사분음표나 이런 걸 다 안다고 해도 얘들아 이런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흥미를 좀 줄 수는 있겠죠. 타티라고 해. 그렇다면 어떤 악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것들은 타라고 붙이고 8분음표 이렇게 생긴 것들은 T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걸 그렇게 읽어볼까? 하면은 그거는 하나의 또 그냥 또 하나의 수업 뭐라 그럴까요? 왜 4분음표를 이렇게 뭐 아는데 왜 읽어?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의 수업의 하나의 뭐 방법적인 걸로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타티 이런 거를 했었고 이게 헝가리어로는 타티가 이제 뭐 편해서 이렇게 하는데 꼭 뭐 우리가 꼭 타티를 해야 하느냐? 왜 헝가리식의 그런 편한 발음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딴딴딴 우리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다만 저분이 워낙 유명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코다이식으로 수업한다 이러면 꼭 타티가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음표를 읽어도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는 딴따 뭐 이렇게 하자 하면서 코다이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데 충분히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할 수도 있죠. 손 키워도 마찬가지. 원래 손이 뭐 도는 이렇고 레는 이렇고 하는데 왜 꼭 레가 난 지금도 솔직히 코다이 레가 이런지 아직도 나는 헷갈려요. 저거 외우는 게 더 어려워. 뭐 초등학생들은 이런 거 자체를 이제 처음 보니까 하면은 또 우리보다 또 빨리 익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익힌다더라 막 그렇게도 하시던데 뭐 이렇게 익혀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삼아 해볼 수도 있고 뭐 색다르게 너네 나름의 손기호를 만들어 보자 아니면 선생님과 같이 만들어서 해보자 해볼 수도 있죠. 그런 식의 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꼭 무슨 누구의 교수법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되고 처음에는 좀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적용적인 것들도 많이 다루니까
그래서 이거 위치도 정해져 있잖아요. 뭐 여기 위치에서 가슴 위치에서 뭐 이렇게 되어서 손가락 모양이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처음에 해서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변형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코다이. 그래서 코다이 그 교수법을 보면 이거 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유리트믹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그자그만하게 예를 들면 오선을 제시할 때는 일선부터 해서 보선이란다. 기보, 악보를 선을 하나 아니면 두 개, 세 개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경우의 수들을 나열나열해서 방법들을 되게 여러 개를 얘기를 했어요. 손기호나 이런 것도 워낙 유명해서 그 특화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 손가락 기호라는 것도 있더라고. 오선을 보여줄 때 5개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선이 이렇게 쭉 나가는 그림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은근히 애들이 오선지 자체에 대한 그 은근한 두려움이 있죠. 괜히 뭐 하지도 않았는데 악보 나오면 어려워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는 걸로 5가지 손가락 이게 선이고 여기 사이사이가 뭐 칸일 때 뭐 도가 어디에 있니 뭐 이런 것 같은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하면은 또 뭔가가 우리 손가락도 5개 오선지도 선이 5개 뭐 이런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은 계명을 부르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충분히 코다이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자기만의 그런 그러니까 선생님들만의 조금 응용한 조금 이렇게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논문 쓸 때 코다이의 사주는 이러하고 코다이의 관점은 이러한데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러한 교수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응용하고 발전시켜서 나는 이런 교수법들을 뭐 제안해 보겠다. 실제 교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고 조금 재미있게 좀 접근이 편하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을까? 오선이라든가 기보라든가 뭐 악보를 읽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 이분이 접근하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혹시 뭐 생각나시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그냥 했던 방법들이 있는데 뭐 굳이 끌어붙이면 이 약간 코다이스럽나? 이런 생각 드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선생님이 실제로 하시는 거 아니면 요즘에는 딱히 뭘 해보지 그죠 않아서 해볼 그럴 솔직히 없죠. 옛날 것 책들을 보면 이제 음악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직접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만들어서 그렇죠.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워낙 만들어진 것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 많이 그대로 잘 갖다 안 쓰죠. 쓰고 이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워낙 뭐 이런 매체들이 발달도 안 됐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몰라요. 예전에보다 요즘 선생님들이 일이 잡무가 더 많지 않으신가요? 아닌가? 아니요? 전체적인 양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상태. 그러니까 새로 없어진 만큼 새로운 것이 나타나 있어서. 그렇구나. 하여튼 뭐 다른 일들도 있고 이거 특히 초등은 이것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가르치는데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언제 저거 한번 생각 한번 더 해봐서 이렇게 하나 그죠? 그러니까 시간상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선생님들 여기 수업 오는 것도 참 힘든데 그죠?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다 하시고. 그러니까 뭐 3월 초에 우리 봤을 때만 해도 너무 이렇게 했는데